9月に入学する国。新型コロナの影響で休校が長引く中、9月入学に変更する案が真剣に検討された。結局今年または来年度の開始はなくなったが、これを機に再び議論が活発化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もともとは海外からの優秀な留学生を呼び込みやすいという理由から9月入学について論じられてた。果たして世界で9月入学の国はどれだけあるのだろうか。比率として9月入学の国が多いが、だからといって世界の大半が9月入学というわけではない。1から6月にかけて入学する国もかなりある。南半球の国や東南アジアの国の入学月を見ると、季節や気候の影響もあるだろうと推測される。意外なことに1872年に日本に近代的な学校制度が導入された時は、欧州を参考にして9月スタートだったそうだ。1886年に国の会計年度が4月から3月と決まり、学校のスタートも4月になったそうだ。9月入学を論議する前に、まず会計年度と学校の入学時期を合わせる利点をまず調べ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だ。週末にスカイプ、LINE などのインターネットメッセンジャーを使い、オンライン韓国語授業をしています。授業の中にライティング添削の部分があります。その一部をアップしています。本内容が皆さんのライティング練習のお役に立てば幸いです。何か気になる点がございましたら、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い。まず、添削前の文章を見てみましょう。9월에 입학하는 나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휴교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9월에 입학시키면 어떨까?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됐다. 결국 올해나 내년에 도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번 상황을 계기로 다시 9월 입학에 대한 의논이 활발화될 것이 예상된다. 원래 9월 입학에 관한 의논은 해외에서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쉽다는 이유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과연 세계에서 9월에 입학하는 나라는 얼마 정도 있는 건가? 9월에 입학하는 나라의 비율은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9월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6월에 학년이 시작하는 나라도 꽤 있다. 남반구나 동남아시아 나라에서의 입학 시기를 보니 역시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의외로 일본에서 근대적 학교 제도가 도입된 1872년에는 유럽을 본보아서 학교는 9월에 시작했다고 한다. 1886년에 회계연도가 4월에서 3월로 정해지면서 학교도 4월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9월 입학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회계연도과 입학 시기를 맞추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添削は、まず、ざっくりと全体の修正が必要な部分を指摘します。それから、一つ一つの文章をチェックしていきます。今回は、全体の構成には特に問題が見当たりませんでした。ただ、日本で使う漢字語の意味が韓国では違う場合がありますので、適切な単語を選択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れでは、一つ一つの文章を確認していきましょう。9월에 입학하는 나라.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휴교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9월에 입학시키면 어떨까?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됐다. この文章は
以下のように変えた方が良いでしょう。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휴교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9월에 입학시키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됐다. 결국 올해나 내년에 도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번 상황을 계기로 다시 9월 입학에 대한 의논이 활발화될 것이 예상된다. この文章は以下のように変えた方が良いでしょう。 결국 올해나 내년에는 도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번 상황을 계기로 다시 9월 입학에 대한 의논이 활발화될 것이 예상된다. 원래 9월 입학에 관한 의논은 해외에서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쉽다는 이유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この文章は以下のように変えた方が良いでしょう。 원래 9월 입학에 관한 논의는 해외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쉽다는 이유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과연 세계에서 9월에 입학하는 나라는 얼마 정도 있는 건가?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9월에 입학하는 나라의 비율은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9월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이래서 6월에 학년이 시작하는 나라도 꽤 있다. この文章は修正の必要はありません。 남반구나 동남아시아 나라에서의 입학 시기를 보니 역시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この文章は以下のように変えた方が良いでしょう。 남반구나 동남아시아에서의 입학 시기를 보니 역시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의외로 일본에서 근대적 학교 제도가 도입된 1872년에는 유럽을 본보아서 학교는 9월에 시작했다고 한다. この文章は以下のように変えた方が良いでしょう。 의외로 일본에서 근대적 학교 제도가 도입된 1872년에는 유럽을 따라서 학교는 9월에 시작했다고 한다. 1886년에 회계연도가 4월에서 3월로 정해지면서 학교도 4월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この文章は以下のように変えた方が良いでしょう。 1886년에 회계연도가 4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정해지면서 학교도 4월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9월 입학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회계연도과 입학 시기를 맞추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この文章は以下のように変えた方が良いでしょう。 9월 입학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회계연도와 입학 시기를 맞추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最後に添削後の文章を見てみましょう。 9월에 입학하는 나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휴교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9월에 입학시키면 어떨까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됐다. 결국 올해나 내년에는 도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이번 상황을 계기로 다시 9월 입학에 대한 의논이 활발화될 것이 예상된다. 원래 9월 입학에 관한 논의는 해외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쉽다는 이유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과연 세계에서 9월에 입학하는 나라는 얼마 정도 있는 건가? 9월에 입학하는 나라의 비율은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9월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6월에 학년이 시작하는 나라도 꽤 있다. 남반구나 동남아시아에서의 입학 시기를 보니 역시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의외로 일본에서 근대적 학교 제도가 도입된 1872년에는
유럽을 따라서 학교는 9월에 시작했다고 한다. 1886년에 회계연도가 4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정해지면서 학교도 4월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9월 입학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회계연도와 입학 시기를 맞추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この動画が気に入った方は、ぜひ、チャンネル登録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